여러분, 의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를 볼게요. 자, DSR 규제를 피해라. 대출 만기를 늘리는 은행들이라고 합니다. DSR을 완화를 한다는 얘기는 아직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 만기를 늘려서 좀 규제를 피해라 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만기를 5년 이상 늘린 초장기 40년 만기, 예전에도 이 컨텐츠를 다뤘었는데, 이런 은행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만기가 늘게 되면은 내가 30년을 갚을 거를 40년을 갚게 된다면 이제 1년이라도, 10년이라도 늘어났으니까 매달 내는 원리금 줄어들게 되겠죠. 대신에 그만큼 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라서 좀 돈을 더 많이 내게 한다면 일단은 10년이라도 더 내기 때문에 120개월이죠. 120개월 더 내기 때문에 월 상환액을 조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데다가 가계부채 관리 규제 강화 영향 등으로 이제 가계대출이 감소하자 기존보다 만기를 늘리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금리 상승 시기에 맞춰가지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은행들이 앞세운 명분인데, 자, 일각에서는 시장의 꼼수성 대책이라는 책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진흥협 등 주요 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21일부터 처음으로 주담대 상품 만기를 40년으로 확대 시행했죠. 그래서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SR 대출 기조에 따른 대응책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예요. 향후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새 정부가 현행 주담대 LTV 규제는 완화해주는 반면 차주별 DSR 규제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LTV를 풀더라도 이제 DSR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큼 또 못 빌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이 만기를 연장해서 규제 부담을 덜어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DSR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하는 거예요. 분모가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빚인데 여기에 원금과 이자가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이게 40%가 넘으면 안 돼요. 40%까지 대출해준다는 거죠. 곱하기 100%를 했을 때. 그래서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시는 것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에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총 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인 차주, 솔직히 총 대출 금액 2억 원 넘는 사람 많이 걸릴 거예요. 이 2억 원 이상인 차주는 연소득의 40%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는 1단계가 시행 중이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규제가 한층 더 강화해서 대출이 1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거의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1억 원을 넘으면 연소득 40% 이내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내 연봉이 3천이고 2천이고 그러면 소득이 낮으면 그만큼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좀 늘리면 아무래도 조금 매달려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더 덜어지고 대출 여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아마 돈을 더 빌려줄 수 있고 그만큼 이자를 많이 받아먹겠죠. 자, 여기 보시면 쉽게 말해 은행에서 4억 원을 빌려 집을 구매할 때 대출 만기가 10년이면 1년에 4천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만기가 40년이면 1년에 갚아야 되는 원금이 1천만 원으로 돼서 매달 갚는 돈을 당연히 줄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월 원금 상환액이 줄어들면서 월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줄어서 대출 여력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나는 이렇게 싫어. 난 은행한테 은행 돈 불려주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가 더 강화되는 거죠. 이게 10년 분할 상환 신용대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신용대출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 대부분이고 계속해서 연장하는 식으로 가고 있었죠. 분할 상환도 최장 만기 5년인데 자 이것도 10년으로 신용대출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DSR 규제 장벽을 초장기 대출 상환으로 뛰어넘겠다는 것인데 가계부채 급증을 막으려는 이제 취지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이와 동시에 인위적인 DSR 규제 자체가 시장에 초래한 부작용이 크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은 금리 인상 부담 속 대출을 받아야 하는 수요자들과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은행의 필요가 부합하면서 생겨난 일종의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이 4월 들어 다시 늘면 반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 주택 공급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새 임대차법이 따른 계약 만기에 도래하는 게 올해 7월에서 한 8월 정도 여름일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초장기 주담대를 이용해 집을 사려는 실수가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고 가계부채 부대면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LTV 대출 규제 완화와 대출 만기 연장에도 그렇게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가계대출이 그렇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올랐고 계속해서 오를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1, 2년 전보다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 그다음 DSR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가장 크다면서 새 정부가 DSR 규제 강화를 이어가고 금리가 2% 이상 더 오를 경우에는 주택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DSR 제도를 좀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하는 지적도 있어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강화한 LTV, DSR 규제, 임대차법 등이 쏟아지면서 이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산 격차는 더 벌어져서 사실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집을 못 사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택시장의 불안과 이 양극화, 계층 간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 사실 이 15억 이상 대출 금지서부터 사실 그들의 게임이 되고 그들이 사는 세상이 돼서 이 밑으로는 그냥 다 나가리, 이 위로는 현금 부자들만 오히려 더 집을 살 수 있고 거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연소득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미래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과 맞벌이 부부 등 이 실수에 대한 DSR 기준을 완화해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3, 4천이에요. 그러면 진짜 3, 4천이면 그렇게 빌릴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역 계산하면은. 근데 연봉이 1, 2억 되는 사람이는 진짜 많이 빌릴 수 있어요. 그만큼. LTV를 만약에 완화한다고 하면은 1, 2억, 연봉 1, 2억 버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죠. 얘네들은 LTV를 70%, 80% 해줘봤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집을 못 사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고 사실 그 전에 이 규제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더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